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사은의 법률문장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대종사님 말씀 중에 정치와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와 종교. 그래서 법률론과 정치와 종교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교의품 36장에서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의 자모와 엄부 같나니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지게 하는 법이요,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법을 베푸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종교는 도덕과 관련이 있고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해서 복을 지게 하는 법이라면, 정치는 법률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일의 결과,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그래서 상벌을 베푸는 그러한 법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대종사님의 규정. 왜 제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말하냐면은 법률론의 조목에 이 정치와 종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 얘기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할 때 이걸 법률론의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이드는 대종사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일단은 잘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대종경 교의품 38장에서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셨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교와 정치가 수레의 두 바퀴 같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경 교의품 37장에서 도덕은 종교와 관련이 있고 법률은 정치와 관련이 있죠. 여기서 아까 그 교의품 36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 도덕과 법률은 동남풍과 서북풍에 비유하여 서북풍은 상벌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한다 하시며, 대종경 교의품 39장에서 종교와 정치가 비록 분야는 다르나 그 이면에는 서로 떠나지 못할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 세상의 선불선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관계성을 쭉 말했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정말 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법률론에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걸 정산종사께서 이러한 모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자, 정사님께서 이렇게 딱 받았어요. 당신 몸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싹 집어드셨어. 그래서 대종사님 가르침에 따라 4대 경륜의 하나로 이것을 제시해요. 이게 바로 정교 동심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산종사 법어 유촉품 3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국가나 세계의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정치와 교화 양면으로 평화세계 건설에 함께 힘쓰자는 정교 동심을 제시합니다. 이 정치와 교화 양면, 이게 바로 정교 동심이에요.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또 통합을 해보면 정치와 종교는 법률론의 두 계열이에요. 그렇죠. 이게 법률 보훈하는 두 길이에요. 또 계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법률 피은의 조목에 정치와 종교 관련 게 딱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정교 동심은 법률 보훈의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교 동심해야 된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한 마음이다. 이게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위해서 같이 힘쓰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이런 말은 다 사실은 법률 보훈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자, 사은으로서의 법률은 종교적 법률의 계열과 정치적 법률의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두 방향으로 법률 피은의 조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먼저 종교적 법률 조항으로는 법률 피은혜 조목 1조예요. 이렇게 되죠.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심. 이게 바로 종교적 계열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정치적 법률 조항으로는 법률 피은혜 조목 2조죠. 2조. 정치라는 것은 또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종교라 하면 도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일반 이게 문장을 할 때 그러면 이 정치는 법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막 용어를 막 어떤 건 법률이 넓은 의미로 쓰는 법률이 있고 또 좁은 의미로 쓰는 법률이 있고 그래요. 그때 알아들어야 돼. 문장 구조를 봐서. 그러죠. 이게 우리가 법률은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넓은 의미고 또 법률은 안에서 뭐 정치와 관련돼서 쓰는 법률은 거기서 또 좁은 의미예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 도덕과 이렇게 쌍을 이루는 대응되는 다른 의미의 법률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법률 조항으로는 법률 피은혜 조목 2조인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 피은혜 조목 3조인 이건 진짜 법률과 관계 있죠. 12회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정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안히 살게 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여기서 12회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도덕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더 핵심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전에도 한번 소개한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 세상에는 때때로 재불재성이 출현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 적절한 모든 법을 창조 또는 개조하시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알고 행하도록 지도 교육하시나니 이것이 이른바 종교라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를요 그냥 가르침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으뜸되는 가르침 하죠. 그냥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막 이런 막 제도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 이 정도로 이걸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범 종교란 모든 인류에게 권성징악 즉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하자는 것이지만은 그 교화 방법에 들어가서는 시대와 인심 정도를 따라서 각각 다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어떤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풀어가는 방식이 이 종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한 도덕은 규범윤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 도덕이라는 말도 너무나 오염이 돼가지고요. 너무 오염됐어. 이게 뭐 윤리 도덕 막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근데 동아시아에서 도덕이라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규범윤리가 아니에요. 윤리하면 윤리가 무리륜이에요. 무리의 어떤 다스리는 방식, 이치예요, 이치. 이게 윤리예요, 윤리. 근데 그런 걸로 이 도덕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데 이 도덕은 이런 규범 윤리를 말한 게 아니고 도를 밝혀 덕으로 화하는 것이에요. 이걸 대종사님께서 월말통신 제11호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덕이라는 것은 자, 대종사님 정의입니다. 하늘천 할 때 천의 체와 천의 용을 간파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천지의 도를 간파해서 천지가 도를 작용해서 덕이 나타나잖아요. 네. 천지의 도와 덕을 간파해서 그게 바로 자연의 상도예요. 이게 자연의 상도는 천지의 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걸 간파해서 사람이 이걸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죠. 사람의 정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정치라는 건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인정에 맞추어 쓰는 것 이것을 도덕이라고 하신 거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대선사님이 말씀한 도덕이라는 것은 자 이는 종교와 도덕이 다 정신문명을 주도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에 비해서 정치는요. 정치라고 할 때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이 산업공상을 튼실하게 조성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육성케 하는 한편 이러한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을 활성화하여 생활을 보존시키는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요즘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하게 됐습니다. 산업공상을 활성화하려면요 산업공상 운영하는 이 지식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 또 지식이요 한번 배우면 영원히 간 게 아니라 계속 배워야 돼요. 나 이거 어떨 때 이게 이해한다. 나 요즘은 요 법률원에 지식을 함양하며 이제 확 들어왔어. 옛날에 조금 잘 안 들어왔어. 읽을 때 왜 여기에 이 말씀이 계시지? 지금 확 들어왔어. 산업공상의 지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사업하려면요, 기반이 그냥 바뀌어 버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고 하면 지금 다 기계가 다 빼고 그렇죠. 이게 지식을 계속 해야 산업공상이 돌아가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CB의 입법, 치법의 규칙을 잘 갖추어서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삶의 안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여 사람을 하여금 평화롭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은 정말 중요하고 정치는 별로다. 아니, 도덕은 도덕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중요하고요. 정치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법률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먹어야 돼. 이렇게 정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잘해야 돼. 정치 참여도 잘해야 되고요. 평소에 정치라는 행위가 있어요. 우리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냐면 그게 법률 보훈이니까. 우리는 그 법률은에 살고 있으니까. 정치적 행위를 잘해요. 난 정치와 관계없어. 법률 무관심자예요. 자, 법률은에 무관심자예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라는 게 꼭 선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좀 대운사님 말씀대로 법률 피은의 조목 1, 2, 3 있어요. 그걸 잘 읽어보면 우리가 정치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고 시비 읽어봅시다. 법률 피은의 조목 3조부터 읽읍시다. 3. 시비애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하면. 자,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법률 보훈입니다. 또 산업공상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와, 우리가 계속 지식을 함양되도록 해야 하는 게 정치예요. 우리가 법률은이라고. 이게 정치가 이런 걸 잘하도록 해야 돼요. 시대가 막 바뀌니까.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함양되도록 이렇게 도움이 서로 돼야 돼요. 정치가 지식이 함양 안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잘 함양되도록 해야 돼요. 그 법률의 한 계열로서 정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률은이 잘 돼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종교적 법률을 잘 실행하고 정치적 법률을 잘 운영할 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인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양쪽이 순회 두 바퀴니까 나는 한쪽만 생각하고 대무사님 말씀이 안 맞아요.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안 돼. 관심 있어야 돼요. 그게 법률 보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종교와 정치는 계열이 다를 뿐 법률은의 계열이에요. 법률은의 그 두 바퀴예요. 이 명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종교적 가치로 정치적 가치를 도색해 버린다든지 정치적 시각으로 종교를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종교는 수양의 가치가 중심이라면 정치는 합의를 이루는 능력이 중심이 됩니다. 종교는 도덕성이 중심 가치가 되지만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협의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이런 거. 상호 도움이 되고 비판적 그 견제의 관계로 한쪽의 입장으로 다른 쪽을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호 도움이 돼야 돼서 한쪽의 입장으로 다른 쪽을 다 포괄할 수는 그리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적 법률과 정치적 법률의 두 계열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비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최초법의 제가요법에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할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도 내면 외면에서 두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이는 종교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의 양면을 다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호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정치에 복종하라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실천하라는 말이지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악법 이런 데 복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도 언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자, 대종정 교육품 36장에서 자모도를 다하고 엄부가 엄부도를 다하여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는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나 만일 부모가 그 도에 박지 못하면 자녀가 불행하게 되나니 자녀의 행과 불행은 곧 부모의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이 창생의 행과 불행은 곧 뭐라고 하냐면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다.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가? 정치를 무관해요? 대운사 이거 말씀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교 동심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사정사님이 정교 동심이란 말이 당신이 팍 만든 게 아니라 대종사님 말 본문을 몸에 넣어갖고 엄청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우리 또 어떤 의미 정교 동심이란 말로 말해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다. 정교 동심에 있어 정당한 정치와 종교에 협력하라는 것이지 정교 동심이란 것은 정당한 정치와 종교 다른 말로 할게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게 바로 정당한 정치와 종교예요. 여기에 협력하는 것이지 부당한 정치와 종교에 협력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한 정치와 종교는 개선하는 것이 정교 동심이요 법률 보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도 정치도 인간을 위한 것으로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이게 합심해서 인도상의 인간의 길을 밟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을 벗어난 종교적 이념에 빠진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 이념에 빠진 종교나 권력에 눈먼 정치는 권력 추구, 권력 쟁탈의 그 정치는 인간의 삶을 낙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법률은에 배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참다운 도덕의 가치를 공급하여 정치가 대중을 위하여 정책을 펴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직접 정치 참여는 우리 현재 그 가르침에 어긋나요. 직접 참여하려면은 종교적 행위를 중지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최소한 뭐 우리를 말하면 교무가 정치 참여하는 교무를 활동을 뭔가 중지하는 행위 이게 나와야 되지만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진짜 정지 행위 있죠. 이거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 현재 그래요. 정치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교의 경우에 정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치와 종교는 인생길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법률 보훈의 양대 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교동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동심이라는 건 정치와 종교인데 이게 바로 법률 보훈의 정말 중요한 축이니까 우리가 정치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 말도 안 맞고요. 또 종교만 잘하면 돼? 나는 종교형이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하면 잘 돼? 이것도 안 맞아. 두 측면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겁나게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마치고 정교동심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정교동심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법률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고 법률 보온을 하는 중요한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과 정산용사님 이런 어른들이 법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